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살짝 봄비가 내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침, 봄비 내리는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더 해빙 책 6장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요. 행운의 길을 걷다. 우리 누구나 행운의 길을 걷고 싶으시죠? 지금 계속 우리 홍주연 작가는 이제 이서윤 선생님을 만나면서 계속 더 해빙을 체험하고 또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늘 궁금함을 또 이서윤 선생님한테 물어가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6장에서는 일본에서 만났던 내용으로 시작을 하네요. 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홍주연 작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늘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해빙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제 희미한 음성이 들리기도 한다고 하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우리 이서연 선생님이 또 이렇게 따뜻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평상시 우리의 눈은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 눈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는지, 내가 또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늘 묻고 가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결국은 뭐예요? 내 내면으로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요, 살다 보면 악연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악연에 빠지는지 한번 이서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되는 것이 결국은 해빙으로 얻는 열매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서연 선생님이 얘기하세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기다림에 대한 고전 하나를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이다.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기다림에 두려움이 없고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 때가 왔다는 것은 정하지 않은 숫자 3이에요. 새 손님이 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다. 하늘이 정한 시기와 땅이 베푼 환경이 갖춰지고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나는 순간 기다림을 마치고 큰 강을 건너 위대한 모험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귀인의 출현은 가장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타이밍을 알아채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귀인이 나에게 오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공경에 맞이하고 뜻을 받들어 실행하면 언제나 끝도 길할 수밖에 없다. 이게 주역의 내용입니다. 주역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해빙을 하지만 이 해빙을 한다고 즉각적으로 바로 모든 게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 사이에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기다릴 때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기다림의 시기에 유의할 사항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뭐 부자가 된다더라, 마음이 편해진다더라, 뭐 시크릿을 해라.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빙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사이에 우리가 된다는 보장은 100%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믿음과 확신이다. 내가 믿음과 확신을 갖고
뭔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할 때, 해빙도 마찬가지예요. 해빙 한다고 뭐 다 될까? 그러면은 뭐 부자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해빙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맞아. 해빙을 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된다고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확신인데, 가장 또 주의해야 하는 거,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기다림의 시기에 유의할 거는요. 악연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악연의 유혹. 자, 사람들이 소중한 마음을 귀한 인연에 써야 하는데 그 마음을 악연에다 쏟는다면 불행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행과 불행은 다른 사람과의 인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행운이 귀인을 통해 들어오듯 불행도 악연을 통해서 찾아오는 일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감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귀인을 만나면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하는 일에 또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악연을 만나면 어때요? 정말 내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때로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악연은요, 우리가 뭔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악연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뭔가 막 간절하게 막 기다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있는데 막 기다리다 보면 어때요? 불안은 더 심해지고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오고, 그 순간에 중요하게 딱 그 순간을 치고 악연이 들어오죠. 야, 너 그거 기다린다고 되겠냐? 해빙한다고 되겠어? 하면서 차라리 지금 이런 시기가 되게 좋은데 너 여기에 투자해봐. 이렇게 조금 빌려갖고라도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거 복구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면 어때요?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그럴까? 그럴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게 저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많이 됐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런 악연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우리 홍주연 작가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죠? 사람들이 악연에 쉽게 빠지게 되는 이유는 과도한 기대 때문이다. 상대에게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큰 기대를 버리고 또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준다면 내가 먼저 주고 또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는 마음이라면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그래요. 자, 우리는 어때요? 기대감, 저도 로또 사봤거든요. 여러분 로또 사죠? 될 거야. 로또가 되면 어떤 일이 날까 막 기대를 하는데 막상 딱 로또 추첨하고 이렇게 확인했을 때 꽝 나면 어때요? 되게 허망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래서 로또를 잘 사는 편은 아니에요. 어쩌다 꿈을 한 번씩 꾸면 사기는 하는데 말짱 꽝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공짜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주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홍주연 작가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주위에 악연이 있다면, 이미 악연이 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는 악연을 끊어야 된다. 악연은 끊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악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귀인을 믿고 따르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내면의 힘을 키워나간다면 우리는 그 악연을 끊을 수 있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소중한 마음을 귀한 인연에, 귀인에다 써야 되는데, 귀한 인연에 써야 하는데 악연에다 쏟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을 불러오는 것, 악연을 불러오는 것은 과도한 기대. 그죠? 그리고 뭔가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쉽게 악연에 빠지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고 또 주는 문화, 이런 문화가 결국은 우리가 또 귀인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봉숭아학당의 우리 성창훈 총장님은 늘 먼저 주고 또 주시는 분, 늘 사람들이 기분 좋게 힐링할 수 있도록, 좋아질 수 있도록 무엇을 줄까 늘 연구하시는데 새삼 더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방금 악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우리 삶에서는요, 토성 리턴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토성 리턴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가끔 저는 이제 아홉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29살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39살 때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홉수가 있다는 말, 29, 39을 힘들고 나니까 49 될 때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토성 리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잡다한 사물이 생기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잡다한 사물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공감하시죠? 자, 토성 리턴. 우리 홍지연 작가님도 이 토성 리턴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는데요. 이 토성 리턴은요, 한 세대를 우리가 보통 30년으로 본다고 해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의 역할을 계승하는 기간을 한 세대로 잡는다고 해요. 토성의 공전 주기도 29.45년. 이라고 유래한 거라고 합니다. 토성의 공전 주기인 29.45년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토성은 어린 시절의 꿈과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에 대한 자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행성이래요. 토성이 어린 시절의 꿈과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에 대한 자각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행성이다. 그래서 토성 리턴은 보통 28세에서 30세와 58세에서 60세 두 번을 찾아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28세와 30세 사이, 그죠? 그러면 제가 29세에 그때 애들 아빠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또 우리 딸이 사고가 났었고,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한번 토성 리턴의 시기를 거쳤네요. 그리고 아직 두 번째 58세에서 60세는 안 됐으니까 그때는 아직 안 왔는데요. 이 시기는 결국은 환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토성의 별명을 엄격한 스승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토성 리턴의 시기에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토성의 별명은 엄격한 스승이다. 그렇구나. 자, 불교에서 우리 줄탁동시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알 안에서는 병아리가 막 이렇게 나오려고 쪼우고, 알 밖에서는 어미닭이 동시에 이렇게 껍데기를 쪼아서 그거를 이제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걸 얘기하잖아요. 토성 리턴의 시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줄탁동시처럼 껍질을 깨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이를 깨주려는 우주의 에너지가 만나는 것. 그게 토성 리턴의 시기다. 이 줄탁동시와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겪는 고통은 알 밖으로 나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진짜 세상으로 나온다면 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 여러분 되게 공감되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토속 리턴의 시기를 어떻게 견디셨나요? 28세와 30세, 58세와 60세 사이에 그 토속 리턴의 시기가 온다는데, 물론 뭐 그 시기가 오지만 또 그 외에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는 이 토속 리턴의 시기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잘 견뎌내고 내가 지금 현실을 자각하고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때 더 좋은 일이 생겨나겠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깨라. 우리 계속 아마 어떤 앞에서도 이야기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 홍주연 작가가 저희 어머니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해빙을 하면 행운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보통 나이 드신 분들 거의 그러잖아요.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인생 다 살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뭐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가능하다. 자,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다. 해빙이 가져오는 행운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다. 20대여도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다면 해빙의 효과를 보기 힘들지만, 반대로 7, 80대라 해도 고정관념에서 자유롭다면 우리는 언제든 해빙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내 고정관념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렌즈를 흐리게 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막아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죠? 안 될 거야. 너무 늦었어.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 고정관념이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경기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뭘 투자를 해, 뭘 도전해.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뭘 시작해도 요즘 신문 보면 다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응? 너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이런 이야기들. 네가 뭐 재산이 있냐, 뭐 학벌이 좋냐, 뭐가 있냐.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그 2011년도인가요? 이 강사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고 이제 열심히 공부한 지 11년이면 한 3년째쯤 됐을 때네요. 수련을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때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야, 너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네가 뭐 학벌이 있냐, 능력이 있냐, 너 뭐 믿고 그걸 하려고 그러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때 막 제가 잠을 못 자고 정말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의 의도는 저의 이제 그런 얼마나 제가 그것을 원하는지를 보려고, 그 순간에 아마 저에게 또 각성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제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선생님한테 막 따졌거든요. 나는 선생님한테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니 난 도저히 이대로 집에를 갈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셨거든요. 그래, 그 열정이면 하겠다. 해봐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가 해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 감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쉽게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그런 감정에 얽힌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정해놓고 그에 따른 감정까지도 사회적으로 규정해놓고, 연인이나 배우자가 헤어지는 것,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일이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일은 항상 힘들고 불행한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딱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느냐는 얘기죠. 꼭 그렇지는 않더라. 뭐 유명인들의 성공 상담을 봐도 힘든 스토리들, 이혼을 하고도 성공한 사람들, 사업이 망한 뒤에도 더 크게 성공시킨 사람들,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이 수만 명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모든 사건에는 항상 반전의 기회를 갖고 있다고 해요. 중요한 시기에 주어지는 달콤한 일들이 나중에는 독이 되기도 하고, 또 누가 보아도 불행한 일인데 결국은 그것이 또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행운의 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이 안 좋아진 시기에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의 고정관념, 뭐 이혼을 한 건 불행한 일이다. 뭐 사업에 망한 건 불행한 일이다. 망했지만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았지만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잘 관리해서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그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잣대가 내 감정까지도 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은 뭐 과학적인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통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다른 시선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또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창업자이신 이병철 회장님은 73세가 되는 해에 1983년에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때 다들 반대하고 어렵다, 힘들다라고 했는데 도전을 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마지막 장을 이렇게 해보는데요.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고 나올 때, 이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자,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면은요, 저도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매트릭스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대요. 나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나는 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가는 문까지만 보여줄 수 있다.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나는 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보통 스승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네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자유롭게 하는 그 문까지만 보여줄 뿐이지 그 문을 통과하고 안 하고는 너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매트릭스를 깨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란 얘기죠. 틀을 깨는 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우리가 한 발짝만 더 넘어서면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더 빨리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닌가벼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목소리에 늘 스스로 혼자 있음도 해보고 해빙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 늘 사회적 규범에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내가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깨고 내 안에서 나다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 거기에 해빙을 통해서 함께 할 때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길, 행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홍주연 작가는 회사를 그만두는 시기에도 이제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해빙을 통해서 또 회사를 그만두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도 정말 그만둘 수 있는 그 과정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막 3억씩 올라가지고 그것을 팔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단을 내리게 하는 거. 그리고 이서윤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 메일을 보면서 또 통화를 하면서 느끼는 거죠. 아,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결국은 내가 이미 내 마음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 더 해빙 책을 6장까지 지금 제가 리뷰를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그래도 다른 유튜버들보다 좀 많이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걸로 듣고는 우리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셔서 보시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헤빙노트도 써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도 직접 느껴보면서 또 가끔 마음이 불안해지고 왠지 슬럼프가 왔다 할 때는 다시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헤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정말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6탄까지 제가 더 헤빙 책 리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 책을 리뷰할 수 있도록 방송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멋지게 써주신 우리 홍주연 작가님 그리고 이서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저도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세상에 좀 더 밝은 빛을 전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